우리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만 몇억, 몇십억씩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면 매출이 높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금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캐파빌더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아시거나 실제 만나 뵀던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대단히 크게 광고를 하거나 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장을 해온 케이스가 아니고요. 보통 대표님들이 입소문이라든가 또는 소개를 통해서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백 건의 기업들의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작게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약 250억 원 규모의 이 소부장 지원 사업 또는 으뜸 지원 사업 수행도 직접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2024년과 2025년에는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 컨설팅을 도와드려서 42개의 업체의 선정을 도와드렸고요. 평균 2억 3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누적 약 109억 원 정도의 개발 자금을 대표님들께 이제 확보를 해드린 거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수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캐파빌더 채널을 통해 대표님들께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표님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저희를 찾게 되셨는지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표님들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재환기 또는 자체적인 상황 진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선정된 경험은 있으신데, 예를 들어 초창패, 예창패, 더 나아가서는 도약까지 직접 자체적으로 해보셨는데, 이후에 그 다음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몰라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지원금 선정은 됐는데 정작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후속 수행이 힘든 경우, 이 사후 관리가 힘드신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성 한계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시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자체 R&D 부서가 있으시지만 사정이 있어서 외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줄 알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동안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시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서는 다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가능할까요? 우리도 나름 5억, 10억까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봤는데 다음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겠습니다. 또는 정부 지원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선정되는 것도 힘들고 정작 회사 경영이 등한시 되더라 등등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자, 대표님께서는 매출 신경 쓰셔야 되죠. 직원들 관리하랴, 거래처 챙기랴, 본인 사업이 너무 바쁘신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시려고 이 R&D 부서를 따로 채용을 해서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R&D 부서의 인건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시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강의 업체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들도 간혹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 예창패, 초창패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충분히 강의를 듣고 지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배워가시는 게 많으실 텐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적지까지 걸어서 가는 여정이다 라고 예를 들자면, 컨설팅을 맡기시는 경우는 내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뒷좌석에서 이 본질적인 대표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대표님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첫째, 강의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시는 경우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특히 초창패, 예창패, 그리고 또 뭐 청창사, 창중대, 창도패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해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본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대표님이시고, 정부지원금, 즉 정부지원 사업은 이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정해져 있죠. 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단순히 아이폰을 주는 것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요. 모범 답안은 당연히 후자겠지만, 솔직히 제 분야가 아니라면 이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가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정부 지원 사업을 매년 이어서 하시다 보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금액도 매년 커지긴 하는데,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에만 몰두하시다가 정작 본인 사업 매출이 계속 하락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이 매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10억, 20억 이런 큰 지원금,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한계에 부딪혀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시는 경우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대표님께서는 본질적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으로도 그게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은 정부 지원 사업의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주체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자, 정책자금 대출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엄연히 결이 다른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컨설팅사가 이제 대표님 사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계획서의 겉모습만 이쁘게 꾸미거나, 또는 예전에 한번 선정이 됐던, 과거에 선정이 됐던 사업계획서의 문구 일부를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은 운이 좋다면 당장 한 번은 통할 수 있어도 이 연속적인 매년 이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사실 불가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희는 이제 사탕을 예로 많이 드는데요. 자, 예를 들어 사탕 공장에서 나오는 사탕을 포장만 예쁘게 꾸밀 것인지, 아니면 포장뿐만 아니라 그 사탕 자체의 성분까지 스케일업을 할 것인지, 당연히 후자가 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률, 그리고 장기적으로 매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제 연속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의 기술과 정부 지원 사업의 그 매년 바뀌는 그 트렌드, 그리고 향후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붙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빌더와 지금까지도 계속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의 본질적인 이유는, 자, 첫째,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 정부 지원 사업과 R&D 과제, 그리고 나아가서 컨소시엄에 특화된 14년차 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위원 출신 전문가와 이 각 산업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함께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전문 인력들이 실제 매년 이 심사 트렌드에 맞게 단순한 첨삭이나 행정 대행 수준이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 기술을 이해하고 그리고 고도화 방향성을 제시해드려서 실제 심사관들도 이 납득이 가능하도록 정량적 데이터 수치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업계 유일하게 성공 책임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반이 아니라면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저희는 장기적으로 매년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술의 본질에 입각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표님 입장에서도 고유 기술에 대한 미래적인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만 지원금을 몇 억씩 받는 이유, 그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누구와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몰라서 놓쳤거나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셨거나 또는 향후 로드맵이 없어서 멈춰 계시다면 올해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저희 캐파빌더 채널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준비 과정과 심사 기준 그리고 기업별 그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체 전문 연구진들과 함께 이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